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자산이 단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끔찍한 비극이 불과 100년 전 세계의 선진국 중 하나였던 한 국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협 속에서 과거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소중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포성이 멎고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은 끝났지만 패전국 독일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승전국들은 독일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당시 독일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의 냉엄한 분위기 속에서 결정된 이 배상금은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게 마치 거대한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라는 재정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고 정부는 이 난국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정부는 이 막대한 재정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훨씬 더 쉽고 달콤해 보이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이었죠.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정을 융통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인쇄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지폐 더미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마치 두개 난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흙을 퍼붓는 대신 물을 더 흘려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머지않아 불길한 징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조용한 파문처럼 시작되었을 겁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어쩐지 물건값이 자꾸만 오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제 샀던 빵값이 오늘은 또 올랐네요.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가가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체감하며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구심과 불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화폐 발행은 멈출 줄 몰랐고 그 결과 화폐 가치는 점점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손에 쥔 돈의 가치가 내일은 또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죠. 이처럼 화폐의 가치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어디까지 치달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이 한 국가와 그 국민의 삶, 특히 노후에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모든 가치를 붕괴시키고 사람들의 미래를 앗아갔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처럼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부는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야수처럼 그 속도를 무시무시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물가가 서서히 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매긴 가격이 저녁에는 또 달라지는 기현상이 일상이 되고 말았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폐가 필요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십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했고 사람들은 돈을 손수레에 싣고 다니거나 심지어는 아이들이 지폐 다발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월급을 받으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받은 돈이 내일이면 절반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손에 쥔 돈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 애썼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매시간 가격을 올렸고 결국 사람들은 물건을 제때 사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행 아픈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인출한 돈은 이미 종잇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장작을 살 돈이 없어 지폐를 벽난로에 넣어 태우는 웃지 못할 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종이 화폐가 실제 장작보다 싸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가치의 붕괴를 온몸으로 겪었던 겁니다. 이러한 화폐 가치의 폭락은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노후를 위해 저축했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예금은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번 돈이 하룻밤 사이에 그 어떤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연금 생활자들의 절망은 더욱 컸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빵 한 조각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다니 하는 울부짖음이 거리 곳곳에서 터져나왔을 겁니다. 은퇴 후 편안한 여생을 꿈꾸던 노인들은 다시 생계를 위해 노동 전선으로 내몰렸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으니 누가 미래를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할까요? 화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돈 대신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교환으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사회 전체의 윤리와 질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이나 금, 외화 등 실물 자산을 보유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부를 축적했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경험했죠. 이처럼 초인플레이션은 한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개인의 삶과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절망감은 그 어떤 전쟁의 상처보다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과연 이 파괴적인 혼란 속에서 독일 사회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전해줄까요? 이처럼 파괴적인 혼란 속에서 독일 사회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 정부는 1923년 11월 마침내 과감한 통화 개혁을 단행하며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기존의 끝없이 평가절하된 마르크 화폐를 렌텐마르크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무려 1조 대 1이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비율로 화폐 가치를 재조정했죠. 이는 당시 독일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었는지 그야말로 종잇 조각이나 다름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폐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바닥까지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화폐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가의 토지와 산업 자산을 담보로 삼아 렌텐마르크의 가치를 굳건히 뒷받침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금 대신 실제 존재하는 유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돈은 비로소 진짜 가치를 지닌다고 마음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통화개혁은 놀랍게도 빠른 효과를 보였습니다. 렌텐마르크 발행 직후 살인적인 속도로 치솟던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시장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매일 아침 빵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지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시금 화폐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물물교환의 혼란 속에서 겨우 버티던 사회는 조금씩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았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의 기억은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너무나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저축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비극을 직접 겪었던 이들에게 화폐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채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던 그 고통을 오랜 시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쓰라린 경험은 훗날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심한 경계심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독일은 이후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곧 국가의 존립과 국민들의 삶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독일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역사적인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파괴적인 잠재력을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항상 유효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과거의 비극이 던지는 경고를 깊이 새기며 스스로의 미래를 돌아보고 대비하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얼굴과 그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